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던 이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 요새와 같이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일광 화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필요성이 부쩍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누구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드문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차단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에 트러블이나 피부염과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피부 관리 및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자외선 차단제를 여름에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휴가철이나 야외 활동에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가끔씩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분들은 분명 작년 여름철에 사용하던 자외선 차단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요. 돈을 아끼겠다고 작년에 사용하던 자외선 차단제를 무심코 바르게 되면 예기치 못한 트러블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유통기한은 화장품 중에서도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봉 전에는 2년, 개봉하고 나서는 최장 12개월 이내에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용기 뒤에 보면 12M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림이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 뚜껑이 열린 모습은 개봉 후라는 의미이고 12M은 12개월을 말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또 변질되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만약 개봉한 지 오래되어 사용하기가 조금 꺼림칙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예전에 사용하던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다면 유통기한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고 보관 상태가 괜찮았는지, 냄새가 나진 않는지, 질감이 변하지는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강한 직사광선 아래나 뜨거운 온도 하에서는 변질될 확률이 높으므로 만약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다거나 각각의 성분들이 분리되어 마치 물처럼 묽은 액체 형태로 만져진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누구나 꼼꼼하게 바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자외선 차단제의 권장량을 지켜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품에 표시된 차단 지수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을 짜서 발라야 합니다. 하지만 백탁 현상이나 유분감 때문에 실제로는 권장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용량을 바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가급적 충분한 양을 바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충분한 양을 바르기 어렵다면 주기적으로 덧발라서 차단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를 모두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데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면 골고루 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가장자리나 목덜미, 귀 뒤쪽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마스크와 직접 닿는 콧등이나 광대 부위의 자외선 차단제가 마찰에 의해 닦여 나가기 쉽죠. 따라서 잘 발리지 않거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부위는 보다 더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좋겠고요. 놓치는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굴의 바깥쪽부터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항상 입술은 제외하고 바르게 되죠. 하지만 입술 또한 자외선에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인데요. 입술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 매우 얇은 부위이며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피지선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우 연약한 부위입니다. 실제로 자외선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쉽게 건조해지면서 각질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거나 톤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자외선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술에는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립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출시되는 많은 립클로즈나 립밤에는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 지수나 PA 수치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서 쉽게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시로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유기자차를 골라야 할지 무기자차를 골라야 할지 항상 헷갈리시죠? 유기자차는 먼저 피부 속으로 스며든 뒤 피부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방출하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백탁 현상이 적고 매끈하게 발리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의성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기자차는 피부에 막을 씌워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하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이 백탁 현상이 생기거나 발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대신 유기자차에 비해 피부 흡수가 적기 때문에 자극이 덜하고 알레르기나 트러블을 유발할 위험이 적고 눈시림도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피부가 건강하면서 사용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유기자차를, 반면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트러블성 피부인 경우라면 무기자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종류의 장단점이 워낙 뚜렷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장점을 살린 혼합자차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자차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백탁 현상, 번들거림 없이 부드럽게 잘 발리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화학적 성분을 모두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민감성 피부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유기자차 성분으로는 에틸 헥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옥시벤존, 아보벤존이 있고, 무기자차 성분으로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가 있으므로 내가 찾는 성분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까지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제대로 잘 지우지 못하면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사용할수록 유분기가 강해지거나 이 모공을 막는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폼 클렌징만 가지고 세안을 할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했을 때처럼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세안에 주의해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입니다. 이 무기자차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은 이 모공에 잘 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무기자차 자체가 피부에 막을 씌워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폼 클렌징만으로는 완벽하게 씻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 등을 이용하여 1차 세안을 한 뒤 클렌징 폼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닦아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히 워터프루프 제품이라면 땀이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오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젤 타입 클렌저로 충분한 유화 과정을 거쳐 닦아내고 2차 세안 시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클렌징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인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반드시 잘 지켜내도록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